중성 세제를 묻힌다던가 치약을 묻힌다거나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 코팅 물질이 계면 활성제나 화학약품에 의해서 쉽게 상해요. 로 해서 닦으면 굉장히 금방 깨끗해지죠. 네. 그리고 닦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안경 잘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정말 안경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상규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분양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저도 이제 평생 안경을 쓰다 보니 예. 관리를 할 것도 없지만 당연하게도 안경을 사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경 그냥 안경 닦는 거 준 거 있으니까 예. 그거로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은 하고 닦기도 하고 물을 묻혀서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정석적인 방법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경을 오래 쓰시려고 그러면 잘 닦기 이전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뿌릴 때 네. 안경을 끼고 하시면 안경 렌즈는 묻죠. 잘 상해요. 맞아요. 네, 묻고 거기에 유효용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에 이렇게 맞으면 화장품도 일정한 유효용제가 들어가잖아요. 코팅이 그 부분이 많이 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닦기 이전에 최소한 안경 렌즈에 안 묻게 그리고 가장 조심할 건 급격한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노출되면 균열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우나 뭐 70도 80도 사우나 같은 데 갈 때는 안경을 벗고 벗으셔야 돼요. 곧바로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닦기 이전에 관리를 잘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소비자들께서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먼지가 사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긁히겠죠. 아주 자주 닦는 사람일수록 안경 렌즈가 더 상합니다. 그리고 뭐 퐁퐁을 여기다 묻힌다거나 중성 세제를 묻힌다던가 뭐 치약을 묻힌다거나 그것도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오, 그래요? 이 코팅 물질이 계면 활성제나 뭐 화학약품에 의해서 쉽게 상해요. 가장 좋은 건 야채를 닦는 물 9, 그거 10%. 9대 1로 해서 오래 담그지 마시고 딱 흔들어서 곧바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종 주방세제로 살짝 해서 닦고 그 다음에는 그 안경 닦는 융으로 예. 쑥쑥 닦는 건 괜찮은 거죠? 예. 빨아 쓰는 거 괜찮나요? 바로 쓰지 마시고요. 단골 안경은 가거나 사서 왜냐면 먼지가 묻을 수 있잖아요. 먼지가 종류도 많잖아요. 모래먼지 같은 경우는 그 묻어있는 걸로 닦으면 곧바로 비스가 나거든요. 순식간에 그렇죠. 네, 청결하게 해가지고 쓰는 게 좋은데 그럼 실제로 닦는 걸 한번 시연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닦으시는지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팅된 렌즈와 코팅되지 않은 렌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물방울이? 동그랗게 가운데 잘 예. 있고 그럼 어떻죠? 끝에가 달라붙어 있어요. 넓적하게. 그죠? 물도 많이 묻어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수막되고 코팅된 거예요. 세제나 그런 걸로 함부로 씻지 말라는 건 이 코팅막, 계면 활성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을 이렇게 좀 많이 넣으시고요. 물하고 주방세제, 여기 그 야채를 씻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한 걸 물 9, 요거 1 정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일단 안경을 흐른 물에 씻어서 먼지를 없애야 돼요. 아무리 순한 주방 세제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묻히거나 오래 묻히는 건 렌즈의 코팅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빨리 흔들어서 빼낸 다음에 다시 물로 헹궈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팅이 좋은 렌즈들은 이렇게 물로 해놓으면 물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요. 굉장히 금방 깨끗해지죠? 네, 젖은 상태 그대로 안경 예. 닦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털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좀 놓으시고 한참 후에 닦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노코팅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물기가 있잖아요. 이게 물기가 보이시나요? 많이 없어졌죠. 네. 코팅은 투과율을 높이고 표면 강도를 높이고 이건 이제 수막 코팅이 잘 돼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하게 팍팍 닦지 마시고요. 이 천에도 코팅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됐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세제일지라도 세제를 렌즈 표면에 직접 묻히거나 치약을 묻히는 건 안경 렌즈를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저도 아는데 밖에 나갔는데 뭔가 묻었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쩔 수 없이 옷으로 닦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 있으면 티슈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라도 써야지. 그래서 닦는데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요즘에는 뭐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네. 흐르는 물에 먼지를 닦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경 렌즈나 안경테가 오염되는 것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조합이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안경테도 생명이 길어지고 안경 렌즈도 생명이 길어진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안경에 안 좋은 습관들이 또 있을까 궁금해요. 안경테가 가끔 부러뜨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안경테 재질에 따라 히팅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직접 하시기보다는 안경원에 가셔서 히팅을 하시는 게 좋죠. 지난번 편을 보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요걸 이제 좀 안으로 구부러드려야겠다 이렇게 꾸불꾸불 하다가 이렇게 또 부러지죠. 그쵸, 그럴까봐 못했는데. 모든 제품은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 그 안경테 관리에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안경에 흠집이 있으면 치약으로 잘 문지르면 그 흠집이 또 지워진다 그렇게 따라 했다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치약으로 렌즈 흠집 지우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무지한 거죠. 안경은 모노마, 하드용의 코팅인 이 세 가지의 굴절률이 조합이 맞아야 돼요. 네. 근데 기스가 났어요. 네. 뭘로 메꾼다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층층이 다 조합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처음부터처럼. 유리는 한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경 렌즈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그 물질을 완벽하게 해서 재현할 수 없다. 없다. 불가능하고 네. 빠르게 렌즈를 망가뜨릴 수 있는 길이니까 따라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장마 때는 실내 에어컨 빵빵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는 순간 훅 하고 김이 서리고 이 김서림을 좀 방지하는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없애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김이 안 서리게 할 수는 없죠. 수막 코팅이라고 해서요. 코팅이 이제 강화된 것들은 빨리 없어지죠. 생겼다가도 빠르게. 네, 네. 그 이제 가끔 안티포그 렌즈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질 않고요. 좀 이율 배반적인데 아까처럼 아침에 나가실 때 물고 야채 씻는 조금 한 거에 그걸로 아침에 한번 이렇게 흥기면 김서림이 많이 방지됩니다. 약간의 계면활성 성분이 오히려 김서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히 김서림 방지 용액을 사서 바르기보다는 아침에 한번 그걸로 저기 씻고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나 그런 데서 바르는 김서림 방지 용액은 안 사 쓰시는 게 그래도 안경을 좀 잘 깨끗하게 닦거나 아니면 안경 김서림 방지하기 위한 좀 검증된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 코팅하는 진공 증착 방식이 아주 얇은 막이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유기용제나 약품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냥 물로 닦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또 렌즈 중에 오히려 전혀 도수가 안 들어간 렌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 여쭤봤더니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누구라도 하는 것이 좋냐 이거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적인 빛이 아닌 인공적인 빛이죠. 오해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못이죠. 옛날에는 뭐 수은을 약으로 먹는 것도 그쵸.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황반 변석이나 백내장, 녹내장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비싸지도 않은데 꼭 블루라이트 판매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실험에 의해서 우회성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이미 늦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황반 변성이라는 그런 안과 질환이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거를 피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광학 회사들도 조금 더 좋은 것을 경쟁력을 갖고 해서 계속 개발하는데 그걸 아니라고만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무 눈이 안 좋아서 압축을 뭐 2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전문가로서 압축 혹은 굴절률, 그래 렌즈 선택에 관한 좀 가이드 같은 걸 하나 보여주신다면요? 소비자들이 가장 잘못된 상식, 네. 압축을 많이 하면 좋다? 좀 얇아지고 비싸지니까요. 아닙니다, 사실. 압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노머의 굴절률, 그러니까 진공관 속에는 굴절률이 제로겠죠. 물의 굴절률이 1.3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누면 물이 꺾어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물질의 굴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가 달라지고 널 계속 더 넣어야 되겠죠. 굴절률이 높아지면 안경 렌즈의 성능을 나타내는 아베수, 현재 기술로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높은 굴절률을 쓸 필요가 없는데 소비자가 압축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해서 비싼 렌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압축을 많이 하면 비싸니까요. 좋으니까 비싸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볍고. 그건 아니죠.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 렌즈가 너무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안경 렌즈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미적인 부분이 떨어지니 굴절률을 높여서 압축을 높이는 렌즈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낮은 아배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언제나 고굴절 렌즈를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CR39라는 렌즈가 지금까지 나온 렌즈 중에 가장 좋습니다. 아배 수가 제일 높다. 높고 네. 광학적 성능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통이 안 돼요. 너무 두껍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가요? 압축이 안 돼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굴전율 1.56은 사실 안경사로서는 판매하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1.61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흔히 말하는 두 번 압축으로 넘어가라. 예. 근데 CR39가 그렇게 좋은 재질이면서 단지 두께에 집중하다 보니 1.56을 쓰게 되는데 1.56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렌즈는 아주 고굴절률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1.61로 가라. 두 번 압축으로 가라. 아배수가 30% 후반대가 되니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예. 오히려 그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 압축 1.61짜리로 가라. 이제 안경 렌즈를 만들 때 얇은 걸 좋아하는 분들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조이면 안경 렌즈가 빠질 것이고 약간 크게 해가지고 단단히 조여야 움직임이 없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필연적으로 너무 얇은 렌즈를 좋아하다 보니 안경 렌즈를 가공할 때 왜곡의 현상도 생긴다. 적당한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두꺼우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크레임이 쏟아지죠.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경은 아니지만 이런 렌즈가 들어가 있는 뭐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저렴하게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여기 렌즈가 잘 들어갔는데 이걸 너무 조여놓은 거예요. 고정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얇은 렌즈가 조이니까 왜곡돼서 그것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안경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적절한 중심 두께와 규격에 맞는 렌즈를 취사 선택해서 판매하는 것도 안경사의 양심인데 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질문입니다만 저도 이제 평생 안경을 끼고 살다 요즘은 드디어 예.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바로 안경점을 가기보다는 좀 다른 걸 추천하신다고요? 사실은 감각기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눈이죠. 근데 이 눈이라는 게 내가 그 나빠지는 상황을 느끼기 전에는 증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면 안경사하고 안과 의사하고 서로 충분하다. 안과로 가라. 막 그러는데 왜냐면 여기서도 거만실이 있고 다 컴퓨터 측정을 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예요. 안과를 많이 가요. 자주 가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40세 넘어가면 모든 기관은 점검을 필요로 하잖아요. 황반변성이나 그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신체 기관이 병이 생기거나 그런 걸 안경으로 고칠 수가 없거든. 안과 의사가 정확한 처방과 병명 그런 걸 얘기해서 어떤 렌즈를 쓰고 정확한 진단이 그거에 맞는 렌즈를 추천해서 그 안경을 쓰면 병증이나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뭐가 되잖아요. 협업해야 된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다. 그럼 정리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경점에 오셔서 좋은 교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꼭 안과를 정기적으로 가셔서 망막도 그렇고 각막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교정으로서는 안경점에 오는 것이 좋다. 어르신들이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렌즈 중에 하나는 단순한 돋보기가 아니라 다초점 렌즈를 하시잖아요.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안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초점은 문명의 이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 근이 약화돼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초점을 해라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필요하다 느끼면 해야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적인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럼 젊은 사람은 어때요? 이제 막 시작된 저 같은 사람들도 미리부터 쓰면 편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쓰는 게 나을지 좀 더 뭐 아직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뭐 그렇게 불편하지만 하지 말고.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봤었지만 광학 중심점이 흔들렸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지를 모르지만 굉장히 필요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여기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근육이요. 네, 지금 이제 근육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경으로 인한 안전 피로, 그건 스트레스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이 피곤하니까요. 안경 하나만 제대로 써도 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 예, 그리고 다초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내 삶이 얼만큼 불편하느냐에서, 그리고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편해질까. 그런데 한 가지 안경사들도 반성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다초점을 모든 사람한테 판매하지는 말아야 된다. 다초점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리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시선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눈이 밑으로 안 내려지는.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둘째, 노트북을 보면 아래로 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겠죠. 어차피 아래로 보니까. 어차피 아래로. 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봐야겠네요. 다초점이 있으면. 불편하겠죠. 네. 소비자한테 이런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스스로도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내가 주로 가까운 거, 뭐 노트북이나 서류 작업을 할 때 아래쪽으로 하는지 오히려 위를 보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분명한 것은 불편해. 그러면 하면 좋다. 네. 나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요즘엔 20대 중반도 젊은 노안이 오는데. 오늘 강상구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전문가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안경을 맞추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구나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